자존심보단 이익인가? 180도 방향 뒤집는 미국과 수혜주, 주목해야 될 주식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란 뉴스가 요거예요.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미국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중동에 7조 원,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무기 수출을 재승인하기로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무기 줄게, 기름 줘요 이런 건데 지금 사우디가 가장 필요한 게 무기 수출이거든요. 그동안 사우디에 적대시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나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 했던 무기 수출 금지하겠다가 공약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에 사우디에 무기 판매를 추가로 해줍니다. 무기 여기 사진 놓고 막 요거 다 팔겠다 하니까 막 웃고 있어요. 둘이 따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약 3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승인. 이 3억 달러도 많다 그랬는데 지금 7조 원 규모입니다. 이건 3천억 원인데 7조 원이면 몇 배인가요? 20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규모를 지금 승인해줬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 승인해준 건 우스울 정도로. 여기 보시면 대통령 되고 나서 무기 수출 금지합니다. 바로. 트럼프 때는 중동에 무기 수출해주다가 바이든 되자마자 대선 공약대로 무기 수출 정책 수정한다. 방산업체 이익보다는 인권 우선이다. 왜냐면 이제 중동이 인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비난 때문에 인권 존중 없는, 인권 저렇게 문제 많은 나라의 수출 금지다. 그래서 이때 최대 피해주가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미사일하고 방어 무기 이런 거 파는 미국의 최대 방산주, 이런 기업들이 최대 피해주였는데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죠. 올해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분위기 바뀌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바로 로키드 마틴 갑니다. 공장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무기가 로키드 마틴에서 만드는 무기로 이게 러시아 탱크 잡는다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죠. 제블린 미사일이라 그래서 들고 쏘면 막 탱크 한 방에 저격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무기들 세워놓고 여기서 로키드 마틴 무기 좋다, 빨리 서둘러서 더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사우디까지 갔잖아요. 한 달 전에. 가기 전부터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무기 원하는 걸 줘야지 기름을 주니까, 기름을 팍팍 생산해줘야 유가 내려가니까, 그래야 물가 잡히고 선거도 이길 수 있고 좀 민심도 안정되고 휘발유도 내려가게 하니까. 그래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바이든이 자존심도 많이 굽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 승인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딱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맞거든요. 올해 초에도 사우디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사우디 최대 국영회사 아람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우디에 상장돼 있죠. 지금 중동에 8년째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피습돼서 화재가 날 정도로 지금 중동에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방어용 무기를 달라고 계속 요청했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미국한테. 근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동안 안 주다가 이제 이거 준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바이든이 자존심 많이 굽히고 사우디한테 줬다, 손 내밀었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기사, 바이든이 부탁했는데 이 사우디가 포함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얼마 생산해낼지 결정하거든요. 이번에 오히려 줄이기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쓱 웃고 있죠. 웃으면서 기름이 잘 안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생산이 잘 안 되네요 이러면서 정작 평소보다 확 줄였습니다. 85% 보란듯이 미미한 증산, 아주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평소보다 오히려 증산량을 줄였어요. 미국 언론들이 가서 이거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 오펙의 결정은 바이든의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미국 대통령이 뺨 맞은 거다. 미국의 굴욕이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 60년 역사상 가장 작은 증산량으로 화답했다. 실제 까보니까 사우디 포함해서 뭐 러시아도 당연히 그렇지만 오펙 회원국들 대부분이 목표량보다 훨씬 미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백악관이 이번에 뭐라 그러면은 아니 원유 가격 떨어졌으니까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애써 괜찮은 척. 막 공격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고 행정부 관리들이 괜찮아, 유가 떨어졌어야 된 거 아니야? 원래 원하던 게 우리 이거였잖아. 뭐 사우디가 줄이든 말든 유가 떨어졌으면 된 거지. 뭐 그렇게 싸워. 우린 괜찮아 이러면서 워워 하는 거죠. 백악관 입장에서도.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소잡은 격이긴 한데 사우디가 기름 생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엉겁결에 이번 주에 유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넘어가긴 했는데 사람들은 되게 미국의 굴욕적인 일이다. 내부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기름이 너무 잘 팔리니까 유가 급등하니까 8년 만에 흑자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오일머니 덕분에 지금 완전 한박 웃음이래요. 사우디는 보시면 2014년에 그때 유가 폭락했을 때부터 계속 적자였는데 올해 처음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유가 80불 때만 유지되면은 사우디는 흑자가 되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를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오일머니 호황을 누려야죠. 초호황을 누려야 되니까 80대 밑으로 안 내려가게 좀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의도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한테 이게 굴욕일지 몰라도 이번 주에 이 무기 승인 덕분에 방산주는 초호황기를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무기 줄게 기름다오. 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7조 원 미사일 수출했잖아요. 여태까지 최대 피해자였는데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된 겁니다. 대놓고 두 회사에 밀어줍니다. 여기 사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드랑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만드는 제작사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에 거의 반반 줍니다. 그래서 7조 원의 절반은 레이시온, 절반은 로키드 마틴. 와, 그러니까 이거 뭐 되면은 1년 동안 수출 못했던 거 딱 풀리는 거니까
사실상 이 방산주들한테는 엄청 호재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주주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전격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는데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이 방산주 중에서 실제로도 1, 2등 하고 있는 주식들이고요. 다른 방산주들한테도 나쁘지 않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요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가져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요거 호재 떠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대만,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라도 방산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수십 년 최대 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완전 대만 포위하고 꼼짝 말아요. 보시면 뭐 전쟁 직전입니다. 거의 진짜 이런 위협 수준은. 요거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도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이거 이제 시작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이 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긴장감 계속 치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주식 관점에서는 방산주들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번 한 달 전에 이미 미국이 7월 달에 대만한테 대리전 시키는 거죠. 너네들 방어하기 위한 무기 줄게, 1,000억 원이 넘는 군사 지원에 서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늘려라 조언도 해주고요. 대만도 지금 아직까지 국방비가 되게 낮았는데 GDP 대비 되게 미미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늘리는 겁니다. 국방 예산. 지금 중국이 심각하니까 대만 국방 예산 4% 이상 증액. 이게 엄청납니다. 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비 효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저러니까 대만도 가만히 안 있고, 거기다가 미국으로 승인받은 여러 가지 예산, 특별 예산까지 더하면 국방 예산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본도 난립니다. 이번에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하면서 일본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도 미사일이 떨어졌죠. 요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막 반발했죠. 사실상 여기 일본의 최서해 여기 미사일이 떨어진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거의 전쟁하다시피 여기 건드린 거기 때문에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만 상황이 지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다.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유사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위비 늘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론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더 늘려야 된다. 국방비 늘리고 방위비 늘려야 된다. 항의하고 있는데 5발이나 꽂혔다고 하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엄연히 영토인데 여기. 그래서 유럽에 이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죠. 우리도 해당되니까 이게 참 남의 일이 아니죠. 저희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바로 근처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 촉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신호탄이다. 요것도 우리도 한국에서 보기에는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되게 먼 일인데 이제 아시아는 코앞이기 때문에 동아시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 보통 국가별로 한 2%대 유지하는데 국방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동아시아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다 미 국방부가 조언을 하는 거죠. 일본도 3% 늘려라. 택도 없다. 지금 2% 가지고는. 거기다가 지금 일본에 떨어진 거 봐라. 중국이 너네도 타격할 수 있다는 거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일본 영토도 타격할 수 있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니네 국방비 늘려야 된다. 무기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이러니하게 또 방산주는 뒤에서 웃는 초호황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필리핀, 베트남도 대만 봉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필리핀, 베트남도 중국하고 분쟁 중이거든요. 여기 영토 가지고 계속 경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베트남도 국방비 늘린다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동안 멀리서 일어나는 일인 줄만 알았던 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쪽 동아시아까지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서 미국은 완전히 지금 국방 쪽은 호황이에요. 오죽하면은 바이든이 이번에 국방 예산을 내년 거를 내놨는데 의회에서 너무 적다고 퇴짜를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도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바이든 대통령 보고 더 가져오라고 의회에서. 야, 이게 진짜 드문 일인데 2번이나 퇴짜를 났거든요. 안 그래도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국방비 1,000조 원이라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얘기도 있는데, 국방 예산을 이미 한 번 4% 늘렸는데 근데 상원 의원이 더 가져와 8천억 달러 해 그랬는데 하원에서 아니 거기서 300억 달러 더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진짜로 원화 1,000조 원 시대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방 예산 늘리기에 그냥 온 힘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싸우려면은 사실상 국방비 올인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로 초당적으로 다른 건 싸워도 이건 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보통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민주당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 보통 그렇잖아요. 공화당은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바이든도 처음에는 아까 보셨지만 사우디에 무기 주지 마라, 국방비 동결하고, 그래서 저도 올해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방산주 안 좋겠네 생각했는데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지금 대만 긴장 고조되고 이러면서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대만 동아시아 군사 긴장까지 지금 공화당에서는 잘 됐다 싶으니까 이거 지금 GDP 대비 국방비 5에서 6까지 늘려라, 거의 2배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뭐 방산주는 뒤에서 엄청나게 웃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는 계속해서 감축 왜 필요하냐, 지금 평화의 시대인데 이랬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이거 완전히 수십 년의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냐, 군비 경쟁 시대잖아요. 뭐 유럽부터 해서 초호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칼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은 유럽에서 주문이 밀려들어가지고 비행기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소개드린 레이시온 이런 미사일 만드는 기업들도 재고 소진 돼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유럽발 주문도 많아 죽겠는데 동아시아까지. 그래서 유럽이나 동아시아 긴장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몰라도 동아시아 쪽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년 침공설, 뭐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막 그때 기념해서 시진핑이 전쟁한다 뭐 이런 썰들도 계속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긴장은 해소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이번에 앞에 소개드린 중동 무기 수출 재개까지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막혀있던, 바이든 행정부가 되고 나서 인권 문제로 막혀있던 중동 무기 수출까지 되면서 방산주들은 완전히 속된 말로 논하는 장세가 됐습니다.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긴장이 지속될수록 돈 버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포트에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대표 주식이나 ETF 정도? 특히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은 배당 주기도 해가지고 떨어질 때 잘 봐두셨다가 지금 10%밖에 안 빠졌는데 혹시나 더 빠진 일이 나오면은 지금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배당 주거든요. 레이시온도 현금흐름이 좋으니까 사실상 뭐 경기 안 타고 국방비 예산에 따박따박 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시온도 배당 21년 연속 늘렸고요. 로키드 마틴도 배당 26년 연속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코로나가 와도 망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초호황도 아닌 그냥 국방 예산의 일부를 조금씩 받아먹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국방 예산이 늘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의 깊게. 그동안 좀 재미가 없었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료는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